제 건선은 2018년도부터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약간 빨간색 반점 같은 게 몸에 하나 둘씩 생기기 시작했었어요. 그런데 그 반점이 생기기 전에 목 감기가 굉장히 심하게 왔었습니다. 근데 저는 항상 이제 감기 증상이 오면 목부터 감기가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 대수롭지 않게 그냥 목 감기 걸렸나 보다 하고 뭐 회사 다니고 일도 하고 계속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회사 근처에 피부과를 가게 됐죠. 피부염 같은 거라면서 약을 지어줬어요. 그때 당시 회사를 다니면서 뭐 술 약속도 있었고 또 야근이 굉장히 많아서 좀 불규칙적인 생활을 계속 했던 것 같습니다. 제 스스로 이게 큰일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계속 없어지지 않으니까 회사 근처에 대학병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대학병원을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장미색 비강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이제 조금 먹다가 결국에는 그 빨간색 반점들이 조금씩 더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다른 좀 유명한 피부과들을 막 찾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갔던 곳이 영등포에 굉장히 유명한 피부과가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건선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가 2018년 5월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처음 이제 몸에 건선이 생긴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치료법은 광선 치료와 약물 복용 이렇게 두 가지를 했습니다. 광선 치료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큰 통 안에 들어가서 태닝하는 것처럼 거기서 옷을 다 벗었던 것 같아요. 속옷만 입고 거기서 이제 몇 분 정도 이렇게 광선을 쏘이고 나오는 거였는데 제가 그 광선 치료를 그때 당시에 일이 바쁘기도 했었고 열심히 못 갔습니다. 왜냐면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최대 3번 정도까지 가야 되는데 3번까지 갈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열심히 치료를 못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리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게 팔이랑 전신으로 건선이 막 생기더라고요.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퍼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중요한 게 이게 상처가 생기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건선 환자들은. 저도 제 상처 위에 이렇게 살이 덮이면서 그게 흉터가 되더라고요. 지금까지도. 이게 간지럽기도 하고 긁다 보면 막 떼지기도 하고 그래서 흉터가 생기기도 하고 등등. 그리고 특히나 이제 검은 옷을 입은 제가 이제 5월부터 시작이 돼서 겨울이 되면서 검은 옷을 입었을 경우에 막 이렇게 하얀색 약간 비듬 같은 것들이 막 떨어져 있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그때 회사 의자가 검은색이었는데 거기에도 막 하얀색 이런 가루들이 막 떨어져 있는 걸 보면서 진짜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약도 열심히 먹고 광선 치료도 꽤나 열심히 다녔는데도 차도가 없었어요. 더 심해지기만 하고.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는 이제 대학병원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피부과라는 데로 추천을 받아서 거기로 옮겨서 지금까지도 이제 치료를 거기서 받고 있는데요. 거기에 갔을 때 역시나 이제 처음 광선 치료와 약물 복용을 하면서 치료를 받아왔었습니다. 병원에서 가장 추천했던 게 반신욕을 매일매일 30분씩 하고 땀이 날 정도의 어떤 운동을 매일 하면 좋다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약국에서는 제가 어떤 한 약국에 갔더니 거기서는 식이요법을 한번 좀 같이 병행을 해봐라. 그래서 미역이 좋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막 저도 유튜브랑 네이버 블로그를 막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보다 보니까 한의원의 블로그 포스팅이 꽤나 많이 보였는데 명태를 우려서 차로 마셔라 라는 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또 직접 말린 명태를 사다가 차도 우려주시고 근데 그건 진짜 못 먹겠더라고요. 결국엔 결과적으로 보면 실패를 했죠. 그 식이요법은 집에서 물론 한 두 끼 정도는 그렇게 챙겨 먹었지만 매일매일 반신욕하고 매일매일 그 식단을 딱 정한 대로 건선이 좋은 음식들 다 섭취하는 것은 물리적으로는 실천이 좀 어려웠습니다. 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그러면서 이제 제가 자가치료를 그럼 어떤 제품들로 좀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하다 보니까요, 그동안 제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쓰는 이런 모든 제품들의 성분을 너무 생각하지 않고 쓰고 있었더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 그래서 제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떤 제품들을 썼는지 하나하나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샴푸인데요. 일단 바르고 15분 후에 헹궈내는 겁니다. 근데 회사를 다니면서 또 저녁에 와서 15분 동안 방치를 하고 샤워하고 막 이게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건선을 없애야겠다라는 그런 의지 하나로 15분 동안 방치하고 헹궈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샴푸의 특징 중 하나가 계면활성제가 없대요. 그래서 거품이 잘 나지 않습니다. 원래는 막 거품이 나야 머리를 감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거품이 안 나서 결국엔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렇게 묻혀두고 방치를 해뒀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눈에 띄게 좋아지는 효과는 없었던 것 같지만 다른 일반 시중에 나와 있는 샴푸들을 쓰는 것보다는 훨씬 좋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천연 알로에 수딩 젤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샤워하고 나서 바디로션을 바르는 대신에 저는 이 수딩 젤을 가지고 시원하게 해둔 다음에, 좀 간지럽잖아요 몸이, 열감이 많이 올라 있어서 더 간지러울 수도 있는데, 그래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시원하게 해둔 후에 이걸 이제 온몸에 발라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오일을 샀는데요. 이거는 임산부들도 굉장히 많이 쓰는 오일이래요. 그래서 아마 성분이 굉장히 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건성 피부였기 때문에 오일이랑 이 수딩젤을 같이 이렇게 비벼서 같이 몸에 발라줬습니다. 그럼 조금 건조함도 덜하고 훨씬 더 촉촉한 상태로 피부를 유지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오일 젤이 아무래도 오일이다 보니까 조금 끈적함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바르기보다는 조금씩 해서 필요한 부위에 좀 더 건조하다 싶으면 그 부위에 조금 더 뿌려주는 용도로도 많이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우 시어버터라는 코코넛 버터 제형으로 된 거였어요. 이거를 또 두피에 팩처럼 사용하면 좋다고 해서 사보면 굉장히 꾸덕해요. 그래서 엄청 딱딱하고 약간 뜨거운 온도에서 녹여서 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덜어서 통에 넣어서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사용하시는 경우 분들도 있던데, 저는 그냥 소량 덜어서 손의 온도로 이렇게 녹여서 두피에 막 발라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한 통을 다 쓰진 않았어요. 왜냐면 쓰는 게 너무 좀 불편하죠. 데워서 녹여서 써야 되는 이런 것들 때문에 몇 번 쓰진 않았던 것 같은데, 이것도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게 체온에 맞게 놓는다고 되어 있는데 하루는 이제 빨리 없어지고 싶은 마음에 너무너무 많이 발랐나 봐요. 그래서 다음날 머리를 감고 갔는데도 출근했는데 머리가 너무 떡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미용실 가서 머리를 다시 돈을 내고 머리만 샴푸만 다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쓰실 거라면 너무 많이 쓰시진 마시고 적당량 덜어서 녹여서 두피에 이렇게 바르면서 팩처럼, 이건 역시나 한 5분에서 10분 정도는 방치를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고를 하나 또 샀었어요. 나트랄리아 천연크림이라는 건데, 이 연고는 이것도 제가 이제 건선이 있는 부위에, 특정 부위에 이렇게 발라주는 용도로 썼었는데요. 건선이 이제 온몸으로 퍼지다 보니까 그 온몸에 퍼져 있는데 다 연고를 바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조금 심각하거나 너무 간지러웠던 부위에 위주로 발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연고가 막 바른다고 해서 스테로이드제 성분이 일단 없으니까 드라마틱하게 뭔가 다음날 달라진다거나 이런 효과는 없었지만, 그래도 뭔가 이런 심적 안정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의 안정이 되는 효과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샴푸를 더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이건 병원에서 이제 처방해줬던 약입니다. 그래서 클로백스 액이라는 건데, 이건 역시나 두피 전용 샴푸이고요. 두피에 15분 정도 바르고 헹궈내는 방법으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전 이거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병원에서 처방해준 거 있는데, 자미올계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건 머리랑 몸에 둘 다 사용할 수 있다고 병원에서 역시나 처방을 해준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는 병원 처방약을 쓰고 저녁에는 제가 구입한 천연 샴푸를 쓰고 이런 식으로 조금 번갈아 가면서 사용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처방해준 크림 중에 아스트라 크림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격은 한 2, 3만 원대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크림도 굉장히 순하고 성분이 좋아서 꾸준히 잘 발랐더니 피부가 조금 더 촉촉해지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크림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요. 추천해드리고, 또 건선이 생긴 후에 제가 화장품, 특히나 이제 크림,
색조 화장품은 사실 바꿀 수가 없었는데 기초로 쓰는 제품들은 싹 다 바꿨습니다. 크림, 선크림, 바디로션 이런 것들을 성분이 순한 것들로 모두 바꿔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역시나 연고들도 굉장히 많이 받으시죠. 그래서 이런 연고들도 다 쓰지는 않았는데 간지러운 부위나 건선의 면적이 조금 커진다 싶은 부위에는 연고를 가끔씩 발라줬습니다. 아마 제품 사용에 따라 조금씩 개인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한 몇 년간 이 건선 환자로 쭉 겪으면서 이 제품들은 그래도 써볼만 하겠다라는 제품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저는 이 모든 제품들은 다 아이허브에서 구매를 했고요. 아이허브와 어떠한 광고 협찬도 없습니다. 내 돈 내서. 여러분도 이런 제품들이 드라마틱한 어떤 효과를 이끌어내주지는 못할지라도 지금 쓰고 있는 제품들 말고 좀 순한 성분들로 쓰면 악화를 막아주는 데는 아마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약이랑 광선치료 제품들로 한 8개월 정도 치료를 받다가 계속 건선이 잠잠해지는 것 같다가 또 심해지고 잠잠해지는 것 같다 심해지고 이렇게 반복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병원에서 6개월이 지나면 만성질환으로 봐야 된다라면서 그 교수님께서 이제 주사를 한번 치료해보는 게 어떻겠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막 이제 주사에 대한 내용을 찾아봤는데 부작용에 대한 기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긴 시간 아니지만 조금 고민을 하다가 지금 이렇게 불편하게 사느니 주사치료 한번 맞아봐야겠다라는 생각에 주사치료를 맞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산정특례라는 적용을 받아서 주사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산정특례를 받으려면 조건이 있었습니다. 90일 동안 광선치료나 복용약을 복용한 이후에도 차도가 없을 경우 이제 주사치료를 시작하고 산정특례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저는 한 몇 주 정도만 더 받으면 이제 90일을 채울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90일을 다 채우고 산정특례 적용을 받아서 주사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주사는 원래 산정특례 적용이 안 되는 분들도 가끔 제 블로그에 문의를 주셨었는데 산정특례 적용을 안 받으면 아마 제가 알기로 100에서 200만 원 정도 가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비싸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산정특례 적용을 받아서 주사치료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주사치료 맞기 전에 잠복결핵이라는 게 있는지 검사를 먼저 병원에서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 검사를 하냐면 혹시나 잠복결핵이 있을 경우 이 잠복결핵에 대한 치료를 하고 나서 주사치료를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잠복결핵 검사를 하고 다행히 아무 이상이 없어서 저는 바로 주사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맞은 주사제는 트램피어라는 약제인데요. 이거를 처음에는 이제 한 달 간격으로 맞다가 조금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2달에 한 번씩 맞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계속해서 2달에 한 번씩 맞고 있고 현재는 제가 이제 국내에 있지 않아서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비용은 한 번 가는데 한 16만 원 정도 예약비까지 포함해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냐면 외관으로 봤을 때 전혀 아무런 티가 안 납니다. 네, 두피, 몸, 팔다리 전혀 아무 문제 없이 정말 일반인의 피부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사의 부작용도 하나도 없고요. 그래서 저는 주사 치료 맞기를 굉장히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주사는 특징이 냉장 보관이 되나 봐요. 그래서 주사는 15분 정도 기다렸다가 주사실에서 놔주더라고요. 아마 차가운 게 바로 들어가면 안 돼서 그런지 아니면 약재를 녹여야 되는지 자세한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사 맞은 날은 여기가 조금 단단하기도 하고 어떤 날은 간지럽기도 한데요. 그 날이 지나면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큰 걱정은 안 하고 주사 잘 맞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